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김민정 아나운서는 삶이 이것이다, 인생이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삶은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성이다. 이야, 오, 멋지네요. 네. 박수 혼자 치시고요.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죠. 안데르센은 네. 삶은 가장 멋진 동화다. 이런 얘기를 동화요. 남겼습니다. 아시죠? 예. 알죠. 이 안데르센은 또 생각해보면 뭐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맞아요. 인어공주까지 오. 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동화를 많이 이 지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저도 벌거벗은 임금님. 그리고 네.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Let It Go, Let It... 아시나요? 이 노래? Let it go, let it go, 그래요. 겨울왕국. 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작품을 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동화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민지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덴마크에 안데르센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오만대는 여기저기 여러 곳을 뜻하죠. 말 그대로 부산의 오만대를 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출간된 한 권의 동화책. 동화 속 배경은 바로 부산인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산의 명소를 오만대 다 찾아다니며 재밌는 스토리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이네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산의 역사를 동화로 그리는 아동 문학가 오인방을 만나봅니다. 부산 장전동. 여름의 끝자락, 하루의 시작을 독서로 여유롭게 여는 분이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이분. 부산 아동 문학의 거장인 배유한 작가입니다. 아, 이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초중등 교과서에도 그녀의 책이 수록돼 있습니다. 초등리 편지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그 뒷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세종대왕과 또 몇 명의 백성이 등장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쓴 첫 책인데요. 장편을 처음 써서 창비출판사 좋은 어린이 책 공모전에 대상을 받고 당선되어서 나온 책이에요.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서라벌의 꿈 등 작품의 주된 소재는 우리 역사인데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 시간들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국어교사였는데 이렇게 육아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몇 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흡족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달랬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 거기에서 작가며 또 책 속에 나온 사람이며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좀 진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행복할까를 진중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나도 책을 쓰면 어떨까, 글을 쓰면 어떨까. 첫 책을 펴낸 건 그녀 나이 50, 큰딸을 대학에 보낸 이후입니다. 야,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멋져요. 그렇죠. 글 쓰는 재미, 그리고 역사 공부에 푹 빠진 요즘. 또 한 권의 책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책은요, 최근에 낸 책인데 부산에 있는 후배 작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낸 책이에요. 부산에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오만대 때만대 쏘당기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총사로 삼아가지고 얘들하고 같이 부산의 설화 또 역사 이런 걸 소개하는 책이에요. 아, 이게 5분이서 쓰신 거예요? 네, 5명. 그날 오후 배유한 작가가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이분들은 이 작가들이 오만대 삼총사를 쓴 5명 작가. 박미라 작가, 안녕하세요. 김나월 작가, 반갑습니다. 이자경 작가, 곽수아 작가. 반갑습니다. 5명입니다. 우리 도토리라고 합니다. 도토리요? 네, 도토리.
도토리가 뭐예요? 아주 작고 조그맣고 야무지면서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거를 우리 모임의 이름으로 정해서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작품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5명이 함께 쓴 5만 대 삼총사의 대모험. 부산의 설화를 이렇게 지역과 다 연결시켰다는 게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옥에서 나온 길고 은은한 빛이 삼총사의 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보름달이 삼총사를 천천히 따라갔다. 이게 너무 좋은 게 여운도 있는데 또 수식어가 과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림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첫 문장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은 3명의 어린이들이 부산의 명소 5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산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시공간 모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5곳의 오륙도 수영사적공원, 황정성 봉수대, 이기대, 신선대 이렇게 5군데인데 저희 작가들이 5명이라서 다 한 군데씩 맡아가지고 이제 같이 답사도 다니고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재밌게 돌아다닐 수 있게 모험을 시킨 겁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은 아이들 3명이 부산의 5만 대를 다니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해운대나 오륙도 같은 곳을 단순히 관광 명소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스토리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륙도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륙도를 늘 볼 때마다 그 옛날 우리 역사와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연락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항상 오륙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트는 기점이 오륙도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제의 연락선의 그 직룡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오륙도의 등대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녹여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오만대 삼총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죠. 부산 아동문학인 협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5인방. 얼마 전까진 모두 부산 남구에 거주해 이웃처럼 만나곤 했다는데요. 함께 책을 쓰기로 한 후 모임을 만들고 부산을 열심히 답사하며 공부했습니다. 뜻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작품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은 마침 그때 나온 도토리 목이 있어서 도토리라고 붙였는데 의미는 굉장히 크죠. 도토리라는 게 다람쥐들이 모르고 묻어놓은 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의미를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 묻어둔 아주 오래전에 묻어둔 그 이야기가 지금 책으로 나온 게 이름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면의 깊이를 쌓아갔던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오래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작가로서 보람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살아있는 설화,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감과 옛날 그 시대 것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는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설화를 우리가 황옥공주를 설화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데 약간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산 용호동. 박미라 작가가 초등학생 딸과 함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윤이는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지. 해리포터가 왜 좋아? 재밌으니까. 뭐가 재밌어? 그냥 마법이 나오니까 마법에 뭐 주먹 나오고 그런 거? 그냥 좀 판타지 같은 거. 판타지 같은 거 좋아. 엄마를 닮아 책 보는 걸 좋아하는 가윤이. 모녀에겐 소중한 시간인데요. 너무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산책도 하고 와서 가끔씩 북카페 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 후반에 결혼해 뒤늦게 엄마가 된 박미라 작가. 그녀는 아이가 생기고 책을 읽어주면서 동화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첫 책은 그림책으로 나왔어요. 콧물 빠는 할머니라고 해서 콧물 빤다면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동생을 돌보러 와준 돌봄 할머니의 그 따뜻한 정이 많이 담긴 그런 그림책이고요. 다문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금발머리 내 동생은 2019년에 나왔는데 요즘 다문화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책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할 법한 고민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는 동화. 엄마가 쓴 글을 읽고 가윤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좀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도와주고 또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장난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번에서 2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사실은 동화를 쓰면은 나의 어린 시절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와 딸은 책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정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부산 충렬사. 작가 오인방이 오랜만에 답사를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외군이 도착한 데가 부산이잖아요. 나침반을 하나 마련했어요. 우리가 1탄에 어진이가 지도를 잘 그리는 아이로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써먹어가지고 오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또 우리 오륜을 또 다 넣었잖아요. 네. 괜찮네. 차기작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요. 오만대 삼총사의 대모험 2가 임진왜란과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년에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세 분의 장군들의 영령이 모셔진 곳이라서 여기 답사 온 겁니다. 아, 신기하네. 그간 이들은 책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직접 발품 팔아 취재해 왔는데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법이죠.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는 정보지만 역사 현장의 숨결을 느끼다 보면 작가의 상상력은 더욱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럼 언여가 등장시킬 거야? 언여를? 그것도 고민이네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또 그 언여하고 그 장군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경계성에 갔을 때 현장에서 나누는 얘기들이 참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장군을 주의로 해서 의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의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들어가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군 아니고. 그 역사에 대해서 쓸 때는 한 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 것과 달리 현장을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보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그 주인공들이 살았던 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발자취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은 글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작가의 생각이 돼요. 노하우군요. 이곳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본전을 찾아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밑에가 어떤 분들이신가요? 맨 왼쪽이 그거 송상현 부사. 네. 그리고 중간이 정발 장군. 그 맨 오른쪽이 윤흥신 장군. 잘 쓰게 좀 해주세요. 꿈에 나타났어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도 빌어보는데요. 이제 시작한 오만대 삼총사 2편. 재밌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길 바랍니다. 참으로 재밌는 설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밌는 이야기로 잘 풀어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과 어린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알고 재밌게 신비롭게 그리고 내 고장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가지게 이렇게 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산의 엄마들이 직접 쓴 부산 역사 이야기. 동화 속 주인공들이 오만대 다 다니며 짜릿한 모험을 하듯 아동문학가 오인방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부산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담아내고 있는 5인방 동화 작가분들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야, 그 말 그대로 정말 5만 대에서 다 이 동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라는 것이 그냥 이 상상만으로 순수 창작에만 의존하는 줄 알았는데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축렬사를 가고요. 또 5만 대 삼총사 얘기 보셨듯이 부산 맞아요. 곳곳을 직접 누비면서 작품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이 부산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작품에 네. 대한 이 애정이 큰지 잘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처음에 책 한 권을 5분이 공동으로 썼다고 해서 네. 어떻게 5명이 함께 책을 쓰지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네. 함께 답사도 가고 공부했던 그러니까요.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바로 끊임없는 소통이 그 비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잘 아시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황옥공주가 바로 한국판 인어공주라고 합니다. 해운대 동백섬에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 5인방 분들이 쓴 5만 대 삼총사의 대모험은 그 황옥공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는 이 신나는 모험을 책 속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지역의 이야기고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작가들입니다. 앞으로 이분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